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레벨에 가야 매력적인지,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왜 그렇게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 차트는 MSCI 코리아 지수라고 해서요, 한국을 대표하는 한 100개의 기업들의 주가를 평균한 것입니다. 이 지수의 이제 파란 선이 MSCI 코리아 지수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가 우리나라 MSCI 지수의 PBR이 0.8배인 게 제일 밑에 선, 1.0이 그 중간에 있는 선, 그리고 마지막은 1.2배 정도의 선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 이 PBR이 1배 밑으로 떨어지거나 혹시 0.8배 밑에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때가 정말 투자의 찬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기가 97, 98년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1년, 2년 9.11 테러 때,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5, 16년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사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런 사례들에서 주식을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그 뒤에 성과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크게 싸게 거래되는 시기에 주식을 투자를 하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1.2배를 넘어서서 끝없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 정도 레벨에서 오랫동안 버티거나 그 이상 레벨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를 못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살펴보면 1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1.1배 정도가 역사적 평균인데 현재는 1.06, 05 그 정도 레벨이니까 좀 싸긴 싼데, 역사적 평균보다는 싼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1배 깨지고 0.9배 깨질 때 매수 들어갈 때에 비하면 매력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00선 정도면 1.0, 그리고 그 밑에 레벨이면 더 내려갈 거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우리 주식시장이 2700 레벨, 2800 레벨에서는 절대 저평가다라기보다는 역사적 평균보다는 좀 싼 편이다 정도까지밖에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PBR 밴드를 가지고서 미국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떨까요? 예.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는 PBR이 1.5배까지 내려올 정도로 줄줄 흐르다가 2009년부터는 다시 지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미국의 역사적인 PBR 레벨이 3.1배인데 지금 현재 한 4배 후반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적 평균보다 비쌉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을 팔고 한국을 사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니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그림 때문이죠. 다음 그림에서 파란 선은 ROE,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수익력,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잘 내고 있느냐가 ROE고요. 저 ROE 레벨이 안정적이고 꾸준히 올라가는 나라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1990년대에 기록했었던 ROE 레벨은 그 뒤로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2008년, 9년을 전후해서부터는 ROE가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한 주가의 배율도 점점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업의 수익이 안정적이고 또 그 기업 수익성의 하단이 단단하다고 느끼면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의 마음이 편하게 느끼고, 마음이 편한 투자자들이 주식의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주식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은 PBR 레벨을 가지고서 주식이 싸다 비싸다를 말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국은 PBR이 잘 맞을까? 라고 보시면 이 그림에 나와 있죠. 네, 시장이 미국이랑 다르다. 뭐가 다른가? ROE 레벨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능력들이 옛날 2003, 4년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중국발 붐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대세 상승 기간에는 그때는 ROE 레벨이 거의 20%까지도 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 평균 ROE 레벨이 또 9.05%에 불과할 정도로 미국보다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PBR이 미국보다 낮은 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기업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또 두 번째는 안정적이지도 않다 보니까 낮은 밸류에이션,
또는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돈을 잘 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ROE는 내려갑니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한국 기업의 EPS, 주당 순이익의 능력들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중이고 저 레벨들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PS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BPS가 뭐냐? 바로 주당 순자산 가치죠. 결국 우리나라는 주당 순자산 가치도 꾸준히 올라가고 EPS도 올라가는 나라다. 즉, 저 북밸류의 레벨이 올라가는 거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보다는 계속 내부 유보하면서 주당 순자산 가치들을 계속 쌓아 나가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보면 수익성이 그렇게 개선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장이 되는 거죠. 즉, 분자에 해당되는 EPS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분모에 해당되는 BPS, 주당 순자산 가치를 줄이는 것. 그럼 주당 순자산 가치의 상승을 어떻게 하면 탄력을 줄이는가? 주주들한테 돈을 잘 보상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안 해주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면서 EPS도 올라가고 또 BPS도 올라가지만 BPS가 꾸준히 쌓이는 거에 비해서 EPS는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ROE가 안정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경기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경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PBR 레벨 1.0이 깨지고 0.9가 깨지는 주가의 절대적인 저평가 레벨일 때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풀베팅. 근데 그런 시기가 아닌 때에는 경기도 잘 판단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